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감소되고 홍수, 가뭄, 사막화, 해수면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요. 동시에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에 관심과 염려의 대상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최근 수십 년간 지구 표면 부근의 대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CO2를 방출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중에 열을 가두게 되는 온실 효과가 생기는 것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현재 이산화탄소 방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기온의 상승은 집중호우 및 태풍을 빈번하게 가져오죠. 이렇게 되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가 이러한 재해뿐만이 아니라 홍수, 가뭄, 폭풍, 엘니뇨, 폭염 등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망과 질병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아주 더운 혹소에 의한 사망의 증가 혹은 감염성 질환 발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병으로 말라리아, 또 댕기열 등 매개체 전염 질환이 있고 기후변화에 동반되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사, 영양결핍도 사망과 질병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심혈관 질환, 또 정신질환, 손상, 영양부족, 감염성 질환 및 호흡기 질환 증가와 같은 대부분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위험의 특성을 보면 첫째,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위험은 매우 다양하고 전 지구에 나타나고 비가역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위험성은 국가 간에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기후변화에 보다 책임이 있는 선진국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후진국일수록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인프라가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같은 국가 내에서도 도시 빈민, 해안지역, 노인과 어린이, 영세농가 등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기와 건강. 사람은 공기 없이는 단 몇 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안정상태에서 성인은 1시간에 약 480리터의 공기를 호흡을 합니다. 흡입하는 공기 중의 산소는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혈색소와 결합을 해서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탄산가스와 수증기는 내쉬는 공기로 배출을 하죠. 공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 산소, 탄산가스 등이 대부분이에요. 이 중 대기 중의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사용이 되고 0.1%, 1000ppm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 이상일 때는 그 방의 환기가 불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의 허용 농도는 0.07에서 0.1%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정상 조성 성분의 변화가 초래되나 공기 조성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전은 바람 등에 의한 공기의 희석작용, 강호 강설에 의한 분진이나 용해성 가스의 세정작용,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등에 의한 산화작용, 태양광선 중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한
O2와 CO2의 교환 작용으로 인해서 공기는 자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기 오염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군집독이에요. 많은 사람이 환기가 불량한 실내에 장시간 있으면 불쾌하게 되죠. 권태감, 두통, 구역, 구토, 현기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내 온도가 상승하거나 습도가 증가하거나 기류 부족을 수반한 체열 방사능 저해의 원인이 있습니다. 군집독의 예방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적절한 벤틸레이션, 환기입니다. 두 번째, 일산화탄소 중독, CO 중독인데 이 CO의 발생 원인을 보면은 유기물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지만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해서 완전히 타지 않는 것, 즉 불완전 연소가 되면 CO,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자결한 탄소 C와 접촉하면 CO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의 대표적인 것은 연탄가스 중독이었어요. 이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맹독성이지만 냄새, 색깔이 없어요. 피부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없기 때문에 존재를 알 수가 없어서 확산성과 침투성이 강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은 연소의 초기에 많고 활활 탈 때는 초기에 4분의 1로 감소가 됩니다. 위생학적 허용 농도는 0.01%, 100 ppm이죠. 자, 일산화탄소 중독의 기전을 보면 일산화탄소가 흡입되어서 혈액으로 가면 혈색소와 결합을 해서 COHB가 돼요. 그러면 혈색소의 산소 결합 능력을 빼앗게 되죠. 혈중 산소 농도가 저하가 되어서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합니다. 이는 인체에 심한 독성 기체로 작용을 하니까 인터널 아스픽시아, 뇌질식 상태가 일어나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죠. 일산화탄소는 산소 운반 장애와 산소 해리 장애의 이중작용으로 생체 조직의 산소 결핍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COHB의 양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0에서 10%에는 증상이 없어요. 근데 10에서 20, 10이 넘어가면서 긴박감, 경한 두통,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고 20에서 30%가 되면 두통과 측두부의 맥동, 맥박이 막 뛰는 것을 느껴요. 그 다음에 30에서 40이 되면 심한 두통, 권태, 현기증, 시력 저하, 오심, 구토, 허탈이 생기고 40에서 50이 되면 호흡수 및 맥박 증가, 가사 및 허탈이 생기죠. 50에서 60이 되면 가사, 호흡수 및 맥박 증가, 혼수, 경련, 최인스톡 호흡이 나옵니다. 60에서 70은 혼수, 경련, 심박 및 호흡 미약. 70에서 80이 되면 이제 호흡이 정지되어서 사망을 하는 거죠. 일산탄소 중독의 예방과 치료. 일반 가정에서 환기 설비와 가스 누설 방지가 필요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안전과 보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시에는 인공호흡과 또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고압 산소 탱크가 있는 그런 그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산소 흡입 및 고압 산소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대기 오염, 에어 폴루션. 자,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을 했어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됐는데 대기 오염 물질,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온실가스, 가스, 입자상 물질, 대기, 매연, 검댕, 특정 대기 유해 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은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 및 지속시간이 지역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에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과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서 그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 오염물질이 외부 공기, outdoor air 혹은 ambient air에 존재할 경우만을 의미를 합니다. 오염물질이 indoor air, 실내 공기에 존재할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범주에 넣지 않고 산업, 보건 분야, occupational health에서 다루고 따로 실내 공기 오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둘째,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이 인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by an act of man.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발생원,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 산불, 산림, 모래바람, 해양으로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들어오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분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재산상에 해를 줄 수 있는 harmful, 그러한 양 혹은 물질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동식물에 그다지 유해한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유발할 때는 대기오염으로 간주를 합니다. 넷째, 감지할 수 있는 물질, substances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소음과 같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대기오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대기오염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지구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2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 프레온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 현상, 산성비,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등이 앞으로 대기오염 분야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기오염 물질을 보면은 자, 대기 환경 기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아황산가스 SO2와 이산화질소 NO2의 기준이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같이 보죠. 근데 보면은 0.02 ppm, 0.05 ppm, 0.15 ppm. 이산화질소는 0.03 ppm 이하, 또 0.06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 ppm 이하로 되어 있어요. 자, 일산화탄소는 오존하고 일산화탄소는 8시간 평균치하고 1시간 평균치를 보고 있고 미세먼지 PM10 보세요. 연간 평균치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이 미세먼지 PM10하고 PM2.5는 연간 평균치하고 24시간 평균치를 봅니다. 오존 O3라고 하죠. 8시간 평균치하고 1시간 평균치, 자, 일산화탄소하고 오존이 그 기준이 비슷하죠. 납은 연간 평균치 0.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마이크론 퍼 세제곱미터 이하.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 환경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기 오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항목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PM10 2.5, 오존, 납, 벤젠이 어떻게? 대기 오염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보세요. PM10은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미세먼지 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합니다. 이 대기오염 물질에 1차 오염 물질하고 2차 오염 물질로 나누는데 1차 오염 물질의 첫 번째가 입자상 물질이 있어요. 입자상 물질의 연기, 첫 번째 연기입니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매연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하고, 매연은 연소 시 발생하는 탄소 성분, 회성분, 먼지의 작은 입자 20 마이크로 이하가 혼탁된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대기 오염 물질을 스모크 연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진이 있는데, 분진은 다른 말로 먼지 혹은 더스트라고 하죠.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먼지 중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작은 먼지이죠.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지표면에서 강화하고, 이거를 이제 강화분진이라고 하죠.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부유분진은 호흡 시 상기도로 흡입이 되어서 인체에 유해합니다. 0.5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는 일단 폐포에 부착되었다가 호흡 운동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며, 0.5 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는 거의 인후 또는 기관지 점막에 침착해서 혈관 또는 임파관에 침입을 합니다. 실제로 입자가 폐에 침착하는 과정은 복잡하죠. 0.5에서 5.0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가 가장 침착률이 높아요. 그 다음이 미스트. 입자상 물질의 세 번째가 연무라고 해요. 가스나 증기의 응축에 의해서 생성된 대략 2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상 물질로 매연이나 가스상 물질보다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그 다음이 띰이에요. 훈연이라고 하는데, 보통 광물질의 용해나 산화 등의 화학 반응에서 증발한 가스가 대기 중에서 응축하여 생기는 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의 고체 입자를 말합니다. 납, 산화, 아연, 산화, 우라늄 등이 전형적인 훈연을 생성을 하죠. 그 다음에 1차 오염 물질에 가스상 물질이 있어요. 가스는 물리학적으로 볼 때 25도씨 760 mmHg에서 아무런 형태가 없는 기체 상태이며,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내리면 액체 또는 고체로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특히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가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황산화물 해서 SOX, Sulfur Oxide라고 하죠. 황화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황산가스예요. SO2인데, 황성분이 있는 원료인 석탄, 석유의 연소 과정, 황산을 생산 공정으로 사용하는 공장 및 재련 공장 등에서 배출을 합니다. 아황산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장지대나 대도시에서는 지표에 가까운 공기층에 체류하여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가스로 분진, 매연과 더불어 대기오염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인후통, 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며, 높은 농도의 장기간 노출이 되면 저항력 약화와 체내 항체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SO2 가스의 농도에 따른 증상을 보면
자, 8에서 10 ppm 되면은 목이 자극이 되고요. 10 ppm은 장시간에 견딜 수 있는 한도예요. 20이 넘어가면 눈에 자극을 느끼면서 기침이 일어나고 50에서 100이 되면 단시간에 견딜 수 있는 한도인데 400에서 500이 되면 단시간에 중한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옥사이드 오브 나이트로젠, 질소 산화물. 이 OX가 옥사이드라고 해갖고 산화물인데 특히 이 질소 산화물은 유기질소 화합물이 연소할 때 발생을 합니다. 중유, 경유, 가솔린, 석탄 등의 연료가스에 존재하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물건이 자동차가 크죠? 공장, 발전소, 큰 건물에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트릭 모노옥사이드, 일산화질소라고 해서 NO라고 하는데 대기 중에서 급격하게 NO2, 이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일산화질소 가스는 자극성이 없는 무색 무취의 기체이나 농도가 높으면 신경에 손상을 주어서 마비나 경련을 일으킵니다. 특히 NO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CO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서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을 유발을 합니다. 이산화질소, 나이트로젠 디옥사이드, NO2라고 하는데 이산화질소 가스는 적갈색 자극성 기체예요. 그래서 NO보다 7배 더 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기관지염, 폐렴,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죠. 자, 39까지는 장시간에 견딜 수 있는 한도인데 50이 넘어가면서 단시간에 중증 중독을 일으키고 150이 넘어가면은 단시간에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 일산화탄소. 자동차에 사용되는 각종 연료, 가솔린, 디젤 등의 탄화수소류의 연료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특히 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감속과 느린 속도의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지 못하는 길에는 잘 달리는 고속도로에 비해서 4배의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 연료의 연소 과정, 공업 공정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며 지방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지방족에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뷰틴 등으로 있고 방향족에는 석유나 석탄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및 톨루엔, 그 다음에 자일렌 등 유도체로 방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는 32종류의 방향족 탄화수소가 있고 그중 9종이 발암성 물질로 추측이 됩니다. 그 중에서 벤조피렌은 폐암을 유발하는 중요한 물질로 알고 있죠. 자, HF라고 해서 불화수소예요. 제철, 인산비료 제조, 알루미늄 재련, 도자기 제조, 유리공업 등에서 발생하면서 인체에 대한 피해보다는 낮은 농도에서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황화수소, H2S 및 유기화합물, 코크스 제조, 타르 종류, 석유 및 가스의 정제, 비스코스 레이온 제조, 펄프 공장, 각종 화학공업 등에서 발생하고 극소량에서도 나쁜 냄새를 일으킵니다. 자, 2차 오염물질을 보면 일단 대기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물리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 농도, 광활성도, 기상학적 확산력, 지역 형세,
습도 등 각종 요인에 의해서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그 결과 새로운 오염물질을 만듭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화학 반응에 의한 광화학적 스모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광화학적 스모그, 영어의 스모크와 포그를 합성한 말이에요. 지상에서 배출되는 연기, 먼지 등 불순물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지상 300m 안팎의 공중에 떠 있는 현상으로 시야를 흐리게 하면서 공기를 탁하게 합니다. 스모그가 형성되는 과정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산소와 강한 자외선에 반응해서 새로운 복합물질을 만드는데 이를 광화학 반응, 포토케미컬 스모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학 반응에 의한 산화물은 O3, NO2, RCHO, 펜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퍼록시 아스틸 나이트레이트 등의 산화력이 강한 물질을 총칭을 하고 여기에 주 성분이 오존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모그 사건의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런던형이고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자, 런던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영하 1에서 4도면은 겨울이었어요. 습도가 85% 이상이면서 기온 역전은 복사성 역전이다. 풍속은 무풍이고 스모그 최성 시의 시계 100m 이하. 가장 발생하기 쉬운 달이 12월, 1월. 주된 사용 연료가 석탄과 석유계. 주된 성분이 SOX, CO, 입자상 물질입니다. 화학적 반응은 환원, 최다 발생 시간은 이른 아침, 인체에 대한 영향은 기침, 가래, 호흡기계 질환이에요. 자, 그러면 LA형 스모그는 여름이었죠? 24에서 32도, 발생 시 습도가 70% 이하, 기온 역전이 침강성 역전이고 풍속은 5m/s 이하입니다. 가장 발생하기 쉬운 달이 8월에서 9월. 주된 사용 연료가 석유계였어요. 주된 성분이 O3, 오존이죠. NO2, CO, 유기물입니다. 화학적 반응은 산화를 했고 최다 발생 시간이 낮. 그리고 인체에 대한 영향이 눈의 자극이에요. 그래서 스모그 사건의 유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광화학적 오염물질의 첫 번째가 O3, 오존입니다.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낮은 농도에서 눈이나 목에 자극 증상이 있고 강력한 산화제죠. 대기 중의 오존은 국제적인 광화학 스모그로 생성된 옥시단트의 지표 물질이에요. 태양빛, 자동차 배출 물질인 질소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래서 VOC라고 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복잡한 광화학 반응이다. 이걸로 생성되는 것이 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존의 농도는 일반 대기 중에서는 0.01에서 0.02 ppm 정도로 존재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에는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서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기나 심할 경우에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존의 오염 농도 수준별로 3단계로 발령하는 것으로 1시간 동안 대기 중에 오존 평균치가 0.12 ppm 이상일 때는 주의보, 0.3 ppm 이상일 때는 경보, 0.5 ppm 이상일 때는 중대 경보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유라고 해서 퍼록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페록시 프로피오닐 나이트레이트, PBN, 페록시 벤졸 나이트레이트가 있으면서 무색의 자극성 액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 알데하이드 혹은 알데히드라고 하죠. 강한 자극성이 있는 가스. 상온에서 강한 자극성이 있는 무색의 기체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체에는 중추신경에 대한 마취작용과 눈, 기도, 점막에 대한 자극이 있고 주식의 염증을 가져옵니다. 기침, 흉부 압박감, 식욕상실, 불면 등이 나타나죠. 오염물질의 기준치를 보면 크라이테리아, 건강기준치, 스탠다드, 환경기준치, 그 다음에 에미션 스탠다드, 배출 허용기준 등 세 가지로 기준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건강기준치는 보통 인체의 건강장애를 고려해서 만든 기준치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인체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기준치가 동일합니다. 자, 환경기준치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고려해서 그 나라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치이며 행정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 나라 사정에 맞도록 환경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행정 목표치를 말하죠. 배출 허용 기준, 환경 기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배출 규제입니다. 배출 규제 방법에는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법, 굴뚝이나 배출 시간 등의 배출 조건이나 배출 지역을 규제하는 방법, 착지 농도가 어떤 환경 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상의 농도를 규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